오늘 공포영화를 소개해드릴게요. 프랑스 재난 2024년 출시. 이 영화는 산성비로 인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계속해서 산성비를 쏟아부었을 때 자동차와 집, 교량이나 암거도 심하게 부식됩니다. 사람들은 이 심각한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초대하는 게 어때요? 이상한 검은 구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네. 빗물이 떨어지다. 땅에서는 또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릴리는 멀리서 두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는 여전히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습니다. 하늘의 검은 구름을 보세요. 마이크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다. 왜냐면 최근에 온라인 뉴스가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심각한 기후환경 악화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성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해한 정부,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촉구, 그리고 나가지 마. 그래서 마이크는 그의 아내를 먼저 데리러 갔습니다. 그럼 경마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갈게요. 말이지만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을 거야. 마이크는 기다릴수록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후드를 깨물고 차를 몰고 길을 따라 내려갔어.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마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 하지만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마이크가 연습에 도착했을 때 그러다가 내 딸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 걸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방금 창고에 숨어 있었어. 그러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비는 지붕을 부식시켜 땅에 떨어집니다. 마이크는 극도로 당황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차가 제 시간에 맞춰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어. 그는 재빨리 덮을 방수포를 찾았습니다. 그와 그의 딸을 차에 타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이크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 산성비는 훨씬 더 심각하다. 뉴스에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더 나쁜 건 돌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 통과할 수 없다. 전 부인은 밖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차 문을 열었어요. 온몸에 궤양이 생긴 남자가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그래서 마이크가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차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속했다. 밖에는 아직도 산성비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다. 저도 차가 오래된 줄 몰랐어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까? 다행히 이곳은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마이의 가족은 건물 밑으로 달려갔다. 내일은 찢어진 천 조각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차에 있는 물 청소를 시작했어요. 특히 자동차 지붕 위의 위치,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부식될 것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마이크의 가족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먹구름이 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 방향에서 도시를 떠날 계획을 세웠다. 밤이 늦어서 아쉽네요. 오래된 차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마이크에게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딸과 협력하고 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문이 녹슬었어요. 세 사람만 남길 수 있다. 차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리고 탈출을 위해 걷기를 선택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쉬기로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집주인은 집에 없었다. 그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도망쳤나봐요. 마이크는 수도꼭지를 켜고 플라스틱 시트로 테스트했습니다. 산성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성 있는 성격으로 여전히 방심하지 않았다. 길고양이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물 한 상자를 준비하세요. 릴리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실험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가족은 유일하게 남은 생수를 사용했습니다. 내 딸에게 줘. 그리고 마이크는 냉장고에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갈증을 해소할 샴페인. 어떤 재난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약간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는 사람은 여전히 당신일 것이다. 밤이 오면 온 가족이 식탁 밑에 숨어 잠을 잤다. 릴리는 방 밖에서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음이 나는 곳으로 갔다. 그러다가 바닥에 빨간색 표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부엌난로 아래까지 뻗어 있어. 커튼을 올려서 보세요. 아까 물을 마셨던 건 고양이였어. 수돗물이 아직도 오염된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인의 가족은 계속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도중에 다수의 생존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걸을 수만 있어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철교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혼잡해요. 통과할 수 없다. 큰 다리가 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곧 무너질 것 같아. 이 탈출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은 사람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한 번에 소수의 사람들만 통과하도록 허용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시간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함께 앞으로 밀다. 마이크의 전처는 재빨리 다리 위로 밀려났습니다.
딸이 함께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그러지 말라고 재촉했다. 길이 지루해서 그녀는 자리를 요청하기 위해 마지못해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하세요.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결과 다리 위에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마이크의 전 부위는 다리 아래 난간에서 밀려났습니다. 산성비로 인해 강물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몸부림칠 기회가 없다. 곧 나는 대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와 그의 딸이 강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아내는 시체가 된 지 오래다. 이때 그 소녀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군부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다. 난민들 마침내 살 희망을 얻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러다가 다 같이 군용 차량에 탔어요. 새로 지은 대피소로 가려면 하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안도의 한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멈췄어. 알고 보니 앞길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습니다. 점점 짙어지는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마이크는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다들 당황해서 도망갔지. 큰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졌다. 겁에 질린 달은 절벽에 꼭 달라붙었다. 다행히 마이크는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마른 풀로 덮여 가까스로 사고를 면한 두 사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빗방울을 보세요. 계속해서 안으로 스며들어 마이크는 딸이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수관이더군요. 그리고 내부 공간도 충분히 넓어요. 절대 산성비에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소녀가 동굴 입구에서 나온 후 짙은 연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녔다. 앞마당과 주변 마을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누가 몰라 최근 산성비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릴리는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마이크가 땅에 쓰러질 때까지 릴리는 재빨리 앞으로 걸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력감에 마이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푹신한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친절한 여자에게 궁해졌던 것 같다.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유일한 주민이었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 장비에 의존해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행히 재고가 많아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는 동안 여자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아이를 데리고 떠나세요. 이 집은 산성비로 인해 부식되었습니다.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여자는 항상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그녀는 항상 위험한 상황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마이크는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 릴리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건 이 여자의 특별한 부탁이야. 다소 낯설긴 했지만 마이크는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공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말 속에서 여자는 자신에게 안식처를 줄 수 있다. 매우 귀중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거의 자정이었는데 밖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지의 징후, 산성비는 수도관을 통해 흐른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으로 스며들어 마이크는 동굴의 강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서둘러 위층으로 달려갔다. 잠자는 여자를 깨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리벽이 모든 소리를 차단합니다. 나는 산성비가 바닥을 적시는 것을 보았다.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는 마지못해 딸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의 차가 아직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크는 주저하지 않고 빗속으로 운전했습니다. 릴리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이 없어. 하지만 빨리 떠나야 해. 비가 오는 지역. 하지만 그 사람은 이곳의 지형을 잘 몰랐어요. 곧 차는 멀리 있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릴리의 끊임없는 비난에 직면하다 마이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딸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다. 지난 며칠 동안의 고통,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마이크는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들의 위치는 저지되었다. 이곳에는 주변의 빗물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마이크는 차를 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멍청한 여자가 뛰쳐나갔어.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이 산성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근처의 농업용 차량에 올라타면 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쇠나무는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어요. 운 좋게도 마이크는 비명 소리를 듣고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산성비 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딸 곁으로 달려갔지. 어린 소녀를 불안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데려가세요. 이 인이 무게, 마이크의 발이 진흙 속으로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강한 의지 덕분에 그는 마침내 딸을 차에 데려왔다. 하지만 그 사람도 빨리 의식을 잃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날이 다가왔어. 마이크의 다리는 수많은 상처로 부직되었습니다. 군구조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이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촌으로 돌아온 후 릴리는 지인을 만났어요. 어제 그들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를 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마이크는 여전히 다리를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릴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누워있다. 아마 앞으로 며칠 안에 그녀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산성비 재난 영화 전체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리듬은 매우 정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중애, 그리고 산성비가 만들어낸 오싹한 분위기 또한 매우 현실적이다. 사람들이 도울 수 없지만 충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긴장하고 다만 캐릭터 구성이 좀 불안정한 것 뿐이에요. 그 여자는 완고한 성격이에요. 아버지의 희생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보호가 없이 확실히 10분 이상은 안 걸릴 거야. 급한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꾼의 역할이다. 마지막 단락을 제외하고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다른 어떤 깊은 인상도 남기지 않습니다.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다시 배열한 다음 줄거리가 너무 단조로운 것 같다. 게다가 마지막 결말이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산성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없습니다. 평생 보호소에 숨어 지내야 할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신 흥미진진한 영화를 놓치지 마세요.